형 반가워.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폭락장이야. 코스피가 1.2% 하락했고 국면 점수는 0.15야. 이 점수는 시장의 상승 가능성 정도를 보여주는 거지. 오늘은 장중 급등으로 사이드카가 걸릴 만큼 프로그램 매매가 크게 출렁인 날이야. 자, 바로 가보자고. 외국인들이 1조 3천억 원, 기관들이 800억 원씩 샀어. 이거 좀 놀랍지? 최근 며칠은 외국인들이 팔고 기관들이 살까 말까 하다가 오늘은 같이 샀어. 이거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많이 사면 우리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지고 기관들이 같이 샀다는 건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방향이 같이 잡히면 시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거야.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한지 하나씩 뜯어보자. 그럼 오늘의 시장을 데이터로 쭉 뜯어보자. 코스피는 고점 대비 약 34%나 빠졌어. 이거 보면 코스피랑 코스닥이 시작일 기준으로 퍼센트로 나란히 놓여 있어. 보다시피 둘 다 같이 하락세였잖아. 지금은 하락장의 바닥 근처야. 근데 아직 추세가 바뀌었다고 단정 지을 정도는 아니야. 하락장에서는 중간중간 뿅 튀는 날이 있어도 덜컥 들어갔다 다시 물리기 십상이지. 조심. 그러네. 하락장에서도 큰 손들이 움직임 있네. 화면을 코스피 투자자 스코프로 바꿔봤는데 외국인은 1조 3천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도 800억 원 순매수했지만 개인은 1조 4천억 원 순매도했어. 걔네들이 팔다가 담아다가 또 팔아대는 완전 널뛰기야. 한 방향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서 큰 손들이 돌아왔다고 단정하기는 좀 이른. 코스닥은 어땠을까? 화면 코스닥으로 넘겨볼게. 외국인이 2,500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이 1,400억 원 순매도했고 개인이 1,100억 원 순매도했어. 이 숫자들이 시장의 색깔을 보여주는데 코스피랑 방향이 같아졌다면 시장이 좀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야. 코스피랑 방향이 같아졌다면 이건 시장이 좀 더 일치하고 있다는 의미야. 외국인들이 대체적으로 매수를 하면 이런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기관들이 매도를 하면 이는 기관들이 좀 더 신중하게 투자하고 있다는 걸 의미해. 개인들이 매도를 하면 이는 개인들이 좀 더 조심스럽게 투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이런 숫자들이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돼. 이제 시장의 방향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주식 말고 ETF는? 화면 ETF 수급으로 바꿀게. 7월 30일 기준 외국인이 740억 원 순매수, 개인이 2,200억 원 순매수, 기관은 3,200억 원 순매도이야. 개별 주식이랑 ETF에서 외국인 방향이 얼추 같은 쪽이야. 종목이든 시장 전체 베이팅이든 방향이 한쪽으로 잡혀있다는 뜻이. 수급봤으면 팔 준비도 봐야지. 화면 대차 잔고 추이로 바꿔야 해. 대차 잔고는 빌려서 팔려고 쌓아둔 물량이야. 오르면 오를수록 팔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부분은 주의해야 해. 지금은 152.7조 원 규모인데 최근 4월 동안 3.6% 늘어났어. 이래서는 팔 준비가 더 쌓이는 거지. 이래가지고는 걱정스러운데 이래가지고는 좀 더 주의해야 해. 살 준비는 끝냈는데 살 돈은 얼마나 있을까? 화면 좀 보자. 고객들이 예탁금을 얼마나 넣어두고 있는지. 7월 15일에는 109.9조 원이었는데 7월 29일에는 109.6조 원으로 약 0.2% 줄어든 거야. 이 돈이 줄면 시장에 돈이 덜 들어오니까 시장이 좀 약해질 수 있어. 살 돈이 줄면 시장이 좀 걱정스러워지지? 그럼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오늘의 매매 현황 가자. 우리는 매수 매도를 감이 아니라 딱 두 신호로 정해. 시장 국면, 그리고 급등 확률. 먼저 국면. 화면 게이지가 그거야. 0에 가까울수록 약세, 1에 가까울수록 강세지. 오늘은 강한 약세, 점수 0.1466, 어제보다 조금 내려왔어. 근데 아직 시장이 우리 편은 아니야. 단기 상승 확률은 87.9%로 바닥이고 이 정도면 좀 기대할 만한 수준이. 첫째 신호야. 급등 확률이 오늘 34.1%로 나왔어. 이 숫자가 70% 넘는 문턱을 훌쩍 넘었어야 예배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아직 못 넘었어. 그래서 관망이야. 자, 그럼 오늘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나 보자. 결론부터 말할게. 오늘은 새로 산 것도 없이 지켜보는 날이었어. 그래도 시장은 매일 움직이니까 오늘 뭐가 달라졌는지 성적표부터 하나씩 짚어보. 성적표부터 까볼게. 시작 자본금 10억 원 들고 출발했는데 지금 총평가액이 10.36억 원이야. 누적으로 치면 3.59% 벌었네. 기간별로 쪼개보면 최근 일주일 마이너스 1.58%, 한 달 마이너스 2.65%, 석 달은 마이너스 8.41%. 그리고 오늘은 새로 담은 건 하나도 없어. 조건이 안 맞으면 그냥 안 사는 거지. 현금은 9.07억 원 그대로 들고 있어. 오늘 우리가 실제로 뭘 사고 뭘 팔았는지 이유까지 딱 정리해줄. 그럼 이번엔 급등 확률의 추이를 봐볼게. 노란 점선이 기준 70%,
오늘은 빨간 원안에 초록점이야. 근데 이상 넘은 날이 최근 60거래일 중 20일, 실제로 터진 건 17일이나 돼. 생각보다 자주 뜨는 거지? 그래서 이 확률 하나만 믿고 들어가면 큰 코 다쳐. 이거 하나만 봐서는 안 돼. 국면도 같이 봐야 해. 오늘은 새로 산 종목은 없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하나 더 사는 것보다 위험한 걸 제때 정리하는 게 훨씬 중요하잖아. 막 위험한 종목들이 많아지고 그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이니까 주의가 필요하는 것보다 안 읽는 게 먼저야. 이거잖아. 아참, 이거 실제 계좌 아니고 시뮬레이션인 거 알아? 참고만 해줘. 따라 사라는 거 절대 아니야. 진짜. 그럼 우리 모델은 지금 어떤 종목을 좋게 보고 있을까? 우리 시뮬레이션이 매일 뽑는 강력 추천 목록이야. 먼저 어떻게 고르는 데부터. 전체 4,000개 종목을 싹 다 평가한 다음 상위 0.5%, 그러니까 20개만 매수 후보로 추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러 모델이 다 같이 좋게 본 5개만 강력 추천으로 남겨. 그래서 다 같이 동일한 종목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오늘의 1위는 삼성전자. 종합 점수 0.925로 그냥 압도적이야. 모델들 사이 의견 차이는 10.38%. 2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8647의 코스피 종목이고 의견 차이 17.64%. 3위 셀트리온. 0.8581의 의견 차이 17.43%. 4위 한국항공우주. 0.8518의 13.44%. 5위는 CS윈드. 0.8504의 의견 차이 11.65%야. 자, 여기서 눈여겨볼 게 의견 차이거든. 5 중에 모델들 생각이 제일 딱 맞아떨어진 건 삼성전자를 의견 차이 10.38%, 제일 갈린 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17.64%야. 의견 차이가 크면 그만큼 이거 확실해 싶은 거지. 매매 규칙도 알려주게. 목표 수익은 20%, 손절은 마이너스 25%. 20% 오르면 이익 챙기고 튀고 25%까지 밀리면 미련 없이 끊어. 그리고 5거래일마다 다시 점검해서 점수 확 떨어진 애는 갈아치워. 담을 자리가 오게니까 한 종목에 몰빵 안 하고 쪼개 담는 구조고. 근데 여기서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 다시 한다. 이 5개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오늘 우리는 안 사. 아까 봤잖아. 시장 국면이 강한 약세의 급등 확률도 아직 기준 아래라 진문이 낮춰있거든. 앞으로 조심해야 할 날짜들 짚어볼게. 7월 31일에 GDP, 7월 31일에 PCE 물가, 8월 13일에 옵션 만기일이 나와. 각각 0일, 0일, 13일 남았어.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PCE 물가야. 결과가 예상을 벗어나면 금리 방향 기대가 확 바뀌면서 아까 말한 대로 주식이 출렁이거든. 세게 나오면 금리 더 오래 높게 가겠네 하고 눌리고, 예상보다 부드럽게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나면서 시장이 반기고, 그리고 8월 13일엔 CPI 소비자 물가도 있어. 이런 구간에 미리 들어가서 결과 기다리는 거 우리 스타일 아니야. 확인하고 들어가도 안 늦어. 쫄 거 없어. 이 PCE 물가는 소비자들이 얼마나 돈을 쓰는지 보여주는데, 이걸 보고 금리가 얼마나 오르거나 내려갈지 결정하니까 이 결과가 중요하겠지. 자, 그럼 다음으로 가보자. 상황은 어떤가 볼까? 미국 증시는 직전 거래일 기준으로 나스닥이 플러스 2.78%, S&P 500이 플러스 1.66%, 다우가 플러스 1.19%였어. 금은 4,134달러로 하루 만에 0.82% 올랐어. 금이 오른다는 건 보통 돈이 안전한 대로 쓱 피신한다는 신호로 읽혀. 반면 유가는 82.2달러인데 우리가 보는 구간에서 22.7% 빠졌어. 경기 좀 식겠는데 하는 걱정이 깔릴 때 나오는 그림이야. 미국 증시는 그럭저럭 버티는데 금이랑 유가가 이렇게 엇갈린다는 건 바깥 공기가 아직 마냥 편하진 않다는 뜻이. 금리도 짚고 갈게. 한마디로 금리가 오르면 주가는 눌려. 오늘 미국 10년물이 4.663%, 한국 10년물은 4.257%야. 왜 눌리냐면 두 가지야. 하나, 금리가 오르면 미래에 벌 돈을 더 팍팍 깎아 계산해서 멀리 보는 성장주가 크게 휘청이고. 둘, 안전하게 받는 이자가 쏠쏠해지니 굳이 위험한 주식 살 이유가 줄거든. 근데 미국 2년물이 4.234%로 10년물보다 낮아. 장단기 금리 뒤집히는 역전은 아니라서 금리 곡선이 침체 온다고 소리치는 건 아니야. 다행이지. 금리가 오르면 미래에 벌 돈을 더 깎아 계산하니까 성장주들이 힘들어. 그리고 안전한 이자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위험한 주식은 덜 사게 돼. 근데 미국 2년물 금리가 10년물보다 낮아. 이건 금리 곡선이 안 뒤집혀서 금리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신호는 아니야. 비트코인도 볼까? 64,172달러로 하루 전보다 0.00% 올랐어. 근데 이걸 좀 넓혀보면 약 18% 빠졌어. 이 정도 하락폭이 코스피도 최근에 비슷했잖아. 비트코인은 배당도 이자도 없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는지 보여주는 온도계 같은 거야.
비트코인이 이 구간에 이렇게 빠졌다는 건 사람들이 위험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보여주는 거지. 주식도 코인도 같이 눌렸다는 건 이건 위험 자산 전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뜻이야. 이어서 갈 거야.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얼마나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줄게. 그래프를 봐. 지금은 1848조 규모인데 며칠 새 뚝 떨어졌다가 다시 살짝 올라온 것 같아. 외국인들이 크게 팔면서 시장이 뚝 떨어졌다가 아직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야. 이에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걱정스러운 분위기야. 시장별로 보면 온도차가 확실히 느껴지는데 코스닥은 64조 원에서 44조 원으로 약 30.7%나 빠졌어. 근데 코스피는 더 심각한데 20거래일 전보다 33.1%나 줄었거든. 이거 좀 심각한. 오늘 내용 쫙 정리해볼게. 우리 시뮬레이션은 누적 3.59% 수익 상태고 오늘 시장 국면은 강한 약세, 점수 0.146이야. 급등 확률이 34.1%로 아직 기준 아래라 예외 조항이 안 열렸어. 그래서 오늘은 신규 없이 지켜봤지. 핵심은 딱 하나야. 버는 것보다 안 잃는 게 먼저다. 다음 PCE 물가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어. 다시 말하지만 이거 투자 시뮬레이션이지 투자권이 절대 안